맛있는 이야기를 해볼까요? 박상현의 머물래. 박상현 맛 칼럼니스트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부산하면 이제 떠오르는 게 돼지국밥인데, 근데 사실 뭐 국물이 어떻고 뭐 양념이 뭐가 들어가고 이런 생각은 하는데 밥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너들 밥 얘기한다고요? 예, 예. 밥 뭐 근데 보통은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얘기를 딱 하고 나면 네. 오늘 저녁에 드셔야 되거든요. 근데 밥은 그냥 뭐 맨날 먹는 건데 약간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김동현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한국 사람들은 평생을 매일같이 밥을 먹다 보니까 네. 밥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본인들이 스스로가 밥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세요. 알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하고 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오히려 좀 관심이 덜 가게 되는 거죠. 그럼 국밥에서 이 밥이 얼마나 도대체 중요하길래 오늘 이 주제를 갖고 오신 겁니까? 일단 국밥 아닙니까? 예. 일단 명칭에서 지분율 50%를 가지고 있는 거고 네네. 그다음에 국밥이라는 게 탄생 자체가 밥을 좀 더 편하고 빠르게 먹기 위해서 고안된 음식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요거하고 되게 비슷한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 밥을 편하고 빠르고 좀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 고안된 대표적인 게 또 일본의 스시, 초밥, 생선을 위해서 올리는 게 있는데 스시 요리사들을 보면 스시는 굉장히 고급한 음식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요리하시는 분들이 보면 생선을 다루는 능력뿐만 아니라 이 쌀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품종의 쌀이 내가 만드는 스시랑 어울릴까 혹은 뭐 심지어 이분들은 이제 쌀이 얼마나 수분율이 있는지 또 그런 그 쌀의 상태에 따라서 뭐 얼마나 물에 불리고 또 밥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네네. 이런 것까지 따지는데 그래서 이제 스시가 굉장히 고급한 음식이 되는데 똑같은 음식인데도 불구하고 국밥은 그냥 대충 밥 말아서 먹는 거 뭐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게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공깃밥 주세요. 그런데 공깃밥에 뭐 수분이 얼마가 들어갔고 네. 이게 뭐 이게 품종이 어떻고 우리 전혀 그런 생각은 안 하는데 맞아요. 유별나다고 생각하죠. 하긴 일본 사람들 쪽에서는 진짜 밥에 대해서 네. 어마어마하게 진심인 것 같더라고요. 네, 네. 도정도 뭐 방금 해야 되고 몇 도로 도정해야 되고 네. 뭐 밥을 어떻게 지어야 되고 쌀이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예. 탄수화물을 구성하는 핵심 이거를 물어보라고 돼 있는데 왜 물어보라는 거야? 아 네. 이게 아마 밀가루 음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뭐 칼국수, 우동, 뭐 밀면, 만두 이런 것들. 예. 근데 밀가루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또 이게 아마 저항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밀가루 글루텐이라는 것은 좀 예, 들어보셨을 예. 거예요. 예, 예. 이게 밀을 구성하는 단백질의 일종인데 이 글루텐이 이제 반죽을 했을 때 늘어나는 성질이나 이런 탄력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쌀에도 이어 비슷한 게 있습니다. 쌀에는 아밀로스라는 그 전분의 일종인데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이 있는데 네네. 요 두 가지가 우리가 밥에서 느껴지는 찰기, 경도, 부드러움, 탄력 이런 것들 다 결정하고 요 비율에 따라서 이제 쌀의 특징이 정해지기 때문에 밀가루에서는 글루텐이 있다면 쌀에서는 아밀로스 혹과 아밀로펙틴. 예. 그러니까 이게 같은 쌀밥이라 해도 품종에 따라서 아밀로스, 뭐 아밀로펙틴 이 비율이 밥맛을 좀 좌우한다 이 예, 말씀이십니까? 이제 아밀로스의 비율이 어떻고 아밀로펙틴의 비율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밥의 물리적 특징이 결정이 되는데 네.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이 쌀은 아밀로스가 몇 퍼센트고 아밀로펙틴이 몇 퍼센트 이렇게 따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따지지는 않는데 국밥집을 오래 하시는 분들을 제가 취재를 해보면 이분들은 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그 기준이 이제 내 국물을 다치지 않게 하는 그 밥이다라는 걸 이분들은 경험을 통해서 이제 터득을 하신 거죠. 그러면 그분들의 경험을 통해서 선택한 쌀을 다시 과학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면 결국 그 기준은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의 비율로 귀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 일단은 알았고 그러면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이 어느 정도가 있어야지 국밥에 어울리는지 또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이 얼마가 있어야지 김밥에 어울리는지 이게 막 밥맛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해요? 제가 아주 간단하게 이제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을 말씀드렸는데 네네. 그냥 아밀로펙틴
잊으시고 예. 아밀로스라는 한 가지만 딱 기억하시는 걸로 아밀로스. 하시면 아밀로스는 우리가 한국인이 알고 있는 밥맛 좋다고 할 때 네. 반드시 얘기하는 것 중에 아우 찰기가 좋다. 아, 밥이 찰지다. 찰지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이 아밀로스와 찰기는 역의 관계에 있습니다. 네. 정비례가 아니라 네, 반비례예요. 반비례에 있죠. 오. 그러면 아밀로스가 많다 그러면 찰기가 떨어지는 밥이고 아밀로스가 적다 그러면 찰기가 많은 밥이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해서 찹쌀. 그렇죠. 네, 아밀로스가 완전 떨어지는 네, 거예요. 완전 떨어지겠죠. 그래서 거의 5%에서 0% 정도의 수렴하는 게 찹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찰기가 떨어지는 쌀, 푸석푸석한 쌀을 한국 사람들은 그냥 월남쌀, 안남미. 예, 이렇게 얘들은 그럼 아밀로스가 많겠죠. 네, 어느 정도 엄청나요. 많으냐면 한 30% 이상 차이가 됩니다. 많이 나네요. 네, 많이 납니다. 그러면 예. 이제 우리가 먹는 쌀은 아마 찹쌀과 이 월남쌀 예. 요 중간쯤에 중간쯤에 있다고 찰기도 보시면 있어야 돼요. 되고. 예. 그러면 이제 거기서 아밀로스가 좀 더 많다 그러면 예를 들면 볶음밥을 집에서 만드신다고 하실 때 네. 볶음밥은 찰기가 있는 밥보다는 아무래도 없는 밥이 나죠. 예, 좀 떨어지는 밥이 볶았을 때 고슬고슬해지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 이제 반대로 우리가 뭐 국이나 찌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반찬들하고 이렇게 밥을 먹을 때 아무래도 한국인의 특성은 찰기가 좀 있는 네네. 이런 쌀들을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맛있는 볶음밥을 먹고 싶다 그러면 아밀로스 함량이 한 25%, 23% 정도 되는 쌀이 적당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국인의 백반 스타일의 식사를 하실 때는 한 13%에서 15%가 적절하다라고 이렇게 아밀로스의 비율이 나와 있는데 네네. 이걸 한국인이 선호하는 밥을 딱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진짜. 예. 우리가 그걸 따지지 않았을 그러니까 뿐이지. 먹었을 때, 예. 야, 이 지금 밥 맛있네. 분명히 아밀로스가 네. 14, 13. 14에서 한 19% 요 레인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이래 쌀에도 이 과학적인 원리가 있는지는 오늘 처음 알았는데, 그러면 이 국밥에 어울리는 밥, 이런 밥을 가능하게 하는 쌀 품종이 좀 어떤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품종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예. 그런데 이제 그것을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면 또 외우셔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밥집 사장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쌀이 어떤 밥이냐면 네. 국밥집 사장님들은 이 돼지국밥 그 뼈나 살코기를 우릴 때 국물이 뜨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그러면 하루 종일 이렇게 국솥 앞에 앉아 서가지고 이렇게 기름을 걷어낸다고 해요. 네네. 이렇게 맑게 끓이는 것이 핵심인데 예. 이렇게 맑게 끓여낸 국물에 예를 들어 밥을 말았는데 밥에서 전분기가 흘러나와서 국물이 탁해진다. 이걸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럼 어떤 밥이 좋은 밥이냐? 역으로 이렇게 국에 말았을 때 이 국을 흐리멍텅하게 만들지 않는 밥. 예. 전분기가 많이 녹아나지 않는 밥이 좋은 밥이고 이런 밥을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수분 함량을 줄여서 밥을 지으시고 약간 고슬고슬한 느낌이 들도록 밥을 지으시고 국밥에 쓸 때는 한 소끔 식혀서 씁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을 국밥에 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렇게 잘 전분기가 녹아나요. 나죠. 예, 그렇죠. 네. 그래서 한 소끔 식은 밥을 이렇게 국밥에 마는 게 국물하고 이렇게 뜨거운 국물이 약간 식은 밥에 들어갔을 때는 밥이 국물을 잘 흡수하고 팽팽해지거든요. 그 라면에 식은 밥 말아 먹는 게 맛있는 이유가 거기 있네. 네, 같은 일. 아니 그럼 또 그거고 보면은 사실 국밥도 있지만 국 먹다가 밥을 말는 것 자체가 좀 전분기가 좀 퍼져나가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약간 국물 맛이 또 바뀌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토렴도 좀 더 하고 막 예, 예.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대로 되는 현상이네요. 그렇죠. 이야, 이 참 신기합니다 지금. 그러면 그 밥이 이렇게 국과 잘 어울리는지 판단하는 방법이 있다고요? 예. 비법을 알려주신다고요? 그 간단합니다.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이제 토렴이든 아니면 그냥 보통 우리가 국밥집 가면 이제 밥을 말아져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보통 우리가 그 숟가락이 있으면 그 이 모서리 부분 날카로운 부분들을 그 우리가 날이라고 하는데 숟가락의 날이라고 하는데 네. 보통은 숟가락의 날로 이렇게 툭툭툭 밥을 이렇게 건드리죠. 네네. 그리고 이렇게 몇 번 휘휘 저어졌을 때 밥이 풀어져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너무 찰지거나 덩어리진 밥이 들어가면 우리가 그 숟가락 등으로 꾹꾹 눌러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꾹꾹 눌러주는 것 자체가 이미 안 된다.
밥을 쥐어 짜내는 거기 때문에 국물이 탁해지는 거죠. 그럼 어쨌든 간에 그 아밀로스 비율이 높으면 안 되겠네. 예. 그 국밥에 그렇죠, 들어가는 거 그렇죠. 자체는. 높은 게 좋죠. 높은 게 좋은 네, 겁니다. 낮으면 찰기가 너무 많아지니까. 전분이 풀리지 않아요. 예, 예. 예. 그러면- 다시 돌아가니까 또 다시 또 잊어버리게 됐어요. 우리는.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 그 토렴도 또 국밥의 맛하고 또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토렴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 이제 우리가 조선시대 장터의 국밥집으로 생각해 보시면 불을 걸어놓고 밥을 먼저 짓는데 네. 밥은 계속 이렇게 불을 떼놓고 있지는 못하죠. 밥은 그렇죠. 보통 우리가 한번 하고 나면 그때 옛날에 뭐 전기밥솥이 있는 것도 없었죠.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 밥은 한번 하고 나면 이렇게 퍼서 뭐 대나무 광주리 같은데 놓고 이렇게 삼배 같은 걸로 덮어 놓는 거죠. 네네. 수고 많이 날라. 그럼 밥은 식어요. 그치. 식는데 국은 어쩌냐면 국은 그냥 가마솥을 걸어놓고 계속 불을 떼서 끓이면 계속 되니까. 펄펄 끓고 있는 상태. 네. 근데 만약에 너무 달았다 그럼 물을 좀 붓고 좀 싱거워졌다 그럼 뼈나 살코기를 더 넣고 계속 끓일 수가 있거든요. 이때 이제 식은 밥을 살리는 방식이 뭐냐면 토렴이구나. 100도씨에서 끓는 뜨거운 물을 몇 번 끼얹어 주면 식었던 밥이 다시 살아나거든요. 이걸 토렴이라고 하는데 보통 그러면 식은 밥과 100도씨로 끓는 국이 만나면 이 국밥의 온도가 70도에서 80도 정도가 유지가 되거든요. 예, 예. 근데 이걸 우리 현대에 와서 과학자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사람이 소화를 시키기에 가장 좋은 음식의 온도가 75도라는 거예요. 그래. 네.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들께서 경험적으로 토렴을 터득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음식을 가장 잘 소화되도록 먹는 방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아유 옛날에 뭐 따뜻한 밥을 어떻게 먹어? 예? 빨리 내야 되니까 국물은 끓이니까 그거 합쳐가지고 내는 거지라고 네.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토렴을 한 밥 그 온도가 네. 가장 맛있는. 예. 그래서 지금도 국밥집에서는 이미 이렇게 토렴을 하잖아요. 예, 예. 다 이유가 있군요. 근데 왜 마칼럼니스트님은 따로 국밥을 또 추천하신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굳이 토렴 얘기 다 해놓고 따로 국밥을 또 추천하고 그러세요? 이게 이제 처음 가는 국밥집이나 예, 예. 우리가 이제 그 집의 어떤 내용을 잘 모를 때는 내용 잘 모를 때. 네, 그러면 이 집이 제대로 토렴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밥을 사용하는지는 이미 국에 밥이 말아져 나오면 모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럴 때는 차라리 따로 국밥을 시키시면 실패 확률이 적다는 거죠. 적어도 밥 때문에 국이 다치지는 않을 테니까. 이게 밥의 상태를 좀 보면서 이제 미리. 이걸 말지 그냥 먹을지는 본인이 판단하시는 게 좋겠다. 예. 그럼 맛있는 돼지국밥집하고 또 그렇지 않은 집을 구별하실 때 이 밥맛도 좀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신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요. 근데 저 고기 뭐 국물 김치 모두 완벽한데 밥이 좀 별로다. 네. 그 집의 국밥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저는 평가를 안 합니다. 기본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집은 기본이 안 됐다. 네. 예. 냉정하시네요. 예. 그럼 시민분들께 하긴 좀-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며칠 된 밥 이렇게 주면 네. 노란색으로 네. 식은 밥 있잖아요. 그런 거는 진짜 오만 진짜. 식감을 다 떨어뜨리거든요. 맞습니다. 기본이 안 네. 된 거 아닙니까? 예, 예. 그거는? 근데 이제 국물에 말아 나오니까 잘 모를 수도 있는 그렇죠, 건데 그렇죠. 예. 그 특유의 냄새가 안 없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애써 끓인 국물까지도 다 망쳐버리는 거죠. 그런 일은 없겠죠. 네. 그 마지막으로 우리 부산 시민들께 밥에 대한 이야기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일종의 이론인데 이 이론은 자꾸만 우리 사람의 이 미각은 쓰면 쓸수록 늘어나는 감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을 오늘 기억하셨다가 돼지국밥 드실 때 약간 까다롭게 밥을 한번 보시는 거죠. 그걸 몇 번 이렇게 거듭하시다 보면 국밥에서 내가 선택하는 밥의 기준이 만들어집니다. 저절로. 네, 그래서 조금 이제 국밥 드실 때 그냥 이 집 국 좋네, 고기가 좋네 이런 건 또 좋지만 이 집 밥도 참 좋구나라는 걸 한번 따져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집에 가면 밥 딱 나오면은 김치부터 한번 탁 싸가지고 올려서. 한번 먹어봐요. 예. 그러면은 그 집이 여기에 좀 내공이 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국이나 뭐 찌개 뭐 이런 것들을 기다리는데 그게 다 이게 다 과학적으로 우리 조상께서 맞습니다. 근데 저는 뭐 밥 먹을 때마다 대단하십니다. 그냥 찰기 있고 그냥 그 네. 밥이 맛있으면 무조건 다 좋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네. 이게 또 국에 따라서 네, 네. 백반일 때 네. 이렇게 또 차이가 있다고 하니까 그렇죠. 좀 새롭게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여러분 오늘 식사하실 때 그 식당에 한번 밥을 확인하시는 시간. 네. 그러니까
반찬 와 잘 나온다. 네. 거기에 현혹돼가지고 밥은 그냥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모르는데 그게 아니라 밥을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상현 맛 칼럼니스트였습니다. 네,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됐습니다. 이번 한 주도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갈자짐의 18,000